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자꾸 사소한 선택도 너무 물어본다던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멍하게 있다거나, 뭐 해? 당연히 그거는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공부 결과가 좋겠죠? 당연히 그게 공부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중요하긴 한데, 언제 잘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초등학교 때만 잘하고 끝내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중, 고등학교 때까지 잘해서 좋은 이제 원하는 대학이나 취업, 일기 봐서 삶에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욕구가 있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해서 뭐뭐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해야 자발성이 있어서 지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주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주도라는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잘 쓰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운전대는 누가 잡아야 될까요? 내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 자동차를 남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인인 순간부터 자기 주도성은 꼭 필요한 거죠. 모두에게. 자기 주도성이 언제 잘 정립이 돼서 언제부터 그걸로 쭉 이어나가느냐, 그러니까 먼저 정립된 아이가 먼저 본인이 시행착오도 이제 겪고 하다 보니 시간이 길수록 좋은 거잖아요. 주도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길수록 실수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거고, 뭔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찍 자기 주도성을 획득하고 연습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은 모르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랬을 때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쭉 잘하려면 자기주도성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거예요. 초2 때 공부 잘하려면 자기주도성이 높은 게 좋은가요? 했을 때 초2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학원 주도적인 아이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점에 성적이 좋은 거지. 높은 반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뭐 이런 건 거지. 그 공부가 과연 끝까지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닥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학원 주도건 엄마 주도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남이 주도한다 그거랑 내가 주도한다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이나 엄마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를 다 알려주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내 머리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입력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주도적인 아이는 입력 이전에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욕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안 하면은 본인이 그걸 못 참아요. 근데 남이 주도하는 경우는 너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면 너무 신나죠. 안 해도 되니까. 누가 시킨 건데 나 안 시킬게 하면 당연히 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거, 예를 들면 먹어야 되는 음식 같은 느낌이라면 자기주도적인 아이들은 너무 맛있고 맨날 먹고 싶은 거죠. 왜? 이게 내 몸에도 좋은 것 같고 내가 실제로 이 먹는 시간이 즐거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인풋을 그냥 제시를 해주는가, 내 스스로 이 욕구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내 스스로 집어넣는가, 이런 차이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말도 안 나오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주도성이 꼭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의 자의식이 생긴 이후부터겠죠. 보통 나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건 이제 2돌 넘어가면서부터 생기죠. 그리고 이제 36개월 전후로 이제 사회성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고,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거.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하면 돼 라는 거지, 이게 남을,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의식이 뭐 2돌 정도가 되면 이미 생겼죠? 그거 바탕으로 사회성이 발달하죠? 그러면 이제 삶은 자기 주도적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주도성이 딱 정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해 나가고 정립해 가는 과정이 아이 때 꼭 필요한 거죠.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기 주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없고 주도적인 게 뭔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의식이 발달한 순간부터는 삶에서 주인이 나라는 그 의식, 그 인식을 가지고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도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 자기 주도성은 과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냥 무조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뭔가 너무 저기는 자기 주도적으로 너무 심하게 하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고집이겠죠. 자기 주도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뭔가 고집이겠죠. 그리고 남에게까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겠죠. 그거는 좀 자기 주도성이랑은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지 않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물어보는 거죠. 뭐 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너무 물어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불안 때문이기도 한데요. 결국 불안이라는 것 자체도 자기 주도성이 높아지면 이거 조절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소한 선택도 너무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가 놀이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멍하게 있다거나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이제 자기 주도성이 좀 발달이 충분히 안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볼 만하죠. 왜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라고 다 제공해 주니까 모든 걸 주잖아요. 예를 들면 놀이 같은 것도 요즘은 키카를 가서 놀고 어디 플레이 타임을 친구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놀고 뭐뭐뭐뭐 하면서 놀고 테마가 다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놀이를 할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몰라요. 자기 주도성이 놀이에서도 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놀이뿐만 아니라 모든 장면에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 이거 좋아하네? 나 이거 싫어하네? 나 이거 좀 안 맞네?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느껴볼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 발달이 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요즘은. 코로나가 이제 제한을 많이 뒀으니까 활동 반경이나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제재를 가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세상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 이렇게 가는 게 좋은 삶이야 라는 거를 부모님이 안 주셔도 뭔가 사회적으로 자꾸 줘요. TV에도 성공한 사람 하면은 뭐 나오죠.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그게 답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삶, 어떤 방식, 어떤 행동이 정답이라고 자꾸 알려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자기 주도성을 잘 발현 못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뭔가를 좀 연습하고 어떤 개입이 좀 좋을까 하기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너무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라고 이제 와요.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 너무 높아서 뭔가를 스스로 선택하면 엄청나게 망할까봐 힘든 친구들 당연히 이제 많이 오고요.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결국엔 동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동기가 너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은.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동기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모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학년 때까지는 하는데 중학년부터는 왜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었어? 이러면 이제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찾아오시죠. 아이의 이슈는 부모님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야라고 해서 아이를 어딘가에 보내시면 사실은 그거는 해결을 위한 정답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건데 아이는 왜 내가 이거를 하고 뭔가 삶에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싶고에 대한 거를 탐색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돼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시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부모님께는 어떤 개입이 들어가야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두세요. 그리고 왜 못 두시겠나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두 가지인데요. 그래도 될까요? 하나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지적 수준도 높으시고 아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식이 해박하세요. 많이 알고 계시고 본인에 대해서도 많이 탐구해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또 아이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접근을 위해서 다른 도움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은 그걸 파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맞네.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나는 그러면 자꾸 정해진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길을 아이에게도 자꾸 제공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탐색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부터와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니야 이게 더 좋잖아 아니야 이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 뉘앙스를 풍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도 부모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아닌가 봐. 내가 지금 잘못된 거 고르려고 하나 봐 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이 크게 위험하거나 아주 엄청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선택이 아니면 아이가 뭐 할 때 그냥 두시는 거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모님 뵀을 때 부모 교육하면서 말씀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가 여름에 겨울 옷을 입겠대요. 막 털이 막 빵실빵실한 막 패딩을 입겠대요. 나가는데 그냥 자기 그게 좋대요. 그 부모님이
또 왜 그러니? 거기서 이제 싸워요. 싸우고 옷 가지고 이제 시슬랑이 하다가 이제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결국 아이 물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하지 마셔라. 그 과정에서 이게 왜 안 좋은지 자꾸 알려주시게 되는데 굳이 그 여름에 겨울옷 입으면 안 된다고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고 아 이거 되게 덥네. 아 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나쁜 행동하는 게 아니면 그냥 두시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생활 장면에서. 그러니까 학업도 숙제도 좀 개판으로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좀 맞듣지 않은 거예요, 모양이. 그러면 다 그걸 고치라고 부모님 방식대로 아니면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했다면 그 자체를 칭찬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너무 특정한 그 결과물의 모양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가 커버가 절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초상위의 지능을 가진 친구들 말고 요만큼은 결국에는 다 노력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노력을 얼만큼 하느냐의 문제인데 자기의 주도성이 강하면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노력하니까 당연히 그것도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이라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모님, 엄마와 아빠 중에 한 명의 머리를 담는다 무조건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가진 유전자 중에 발현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거는 다 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어떤 또 좋은 게 있는지 모르죠. 그게 이제 유전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내가 보여지는 결과 아 내가 공부를 이때 못했어 나는 이때 잘했어 만 보고 이제 아이한테 이거 적용해 보시는데 그게 유전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럼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모델링이죠. 사회화에서는 모델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자기 주도성을 발현시키기 전에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그 사회화나 모델링은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뭔가를 공부하고 계속 배우고 연습하고 학습하고 책 읽고 책 읽고만 보여주셔도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아 집에서 저렇게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거구나 좀 재밌나 봐. 여가 시간이라는 거는 뭔가를 탐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구나 같은 걸 알려주시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도움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망쳐지는 게 없다. 특히 이제 미취학 때나 초등 때는 아이가 뭘 선택해도 그렇게까지 난리 날 일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특히 학업 관련해서는 그냥 둬보시고 그러니까 둔다는 게 잘못 오해하시면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방치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시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부모님으로서 꼭 해주셔야 되는 가이드인 거고 근데 그 방식이라던가 정도라던가 이런 거는 아이가 충분히 고민하고 본인만의 방식을 한번 선택하고 결정해 볼 수 있게 두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뭐 학원 이런 거 있죠. 학습지. 꼭 뭐를 해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좀 아이한테 너 이거 중에 뭐 해보고 싶어? 라는 식으로 좀 옵션을 주시고 아이가 고르게 하는 경험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